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기마백의 나불대화 시간입니다.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세계적인 일정이 하나 있죠. 바로 잭슨홀 미팅인데요.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는 지역에서 매년 미 연준을 주축으로 해서 주요국들의 중앙은행 총재, 재무부 장관, 그리고 학자와 금융시장 전문가 등 정계, 재계, 학계에서 네로라는 인사들이 모여서 경제 정책의 방향성이나 상황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이어가는 그런 컨퍼런스가 열리는데요. 아무래도 신뢰도가 높고 의미가 있어서 지금처럼 경제 상황이 혼란스러울 때 특히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잭슨홀 미팅을 가지고 다음 달 금리 올릴까 말까 하는 그런 단서를 찾는 미팅 수준으로 가볍게 여기는 분도 많은 것 같은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는데요. 집중을 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하백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 7월 말에 미 연준 회의가 있었고요. 그때 미 연준이 기준금리 0.25%포인트를 올려서 지금 미국 기준금리가 5.5%가 됐습니다. 다음 달 9월에 또 미 연준 회의가 예정돼 있고요. 일단 지금 시장 전망은 9월에는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없이 한번 쉬어갈 거라는 분위기가 아직은 높은 상태예요. 아무튼 지난달에 미 연준 회의가 있었고 이제 다음 달에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미 연준 회의가 있는데 근데 또 당장 이번 주에도 잭슨홀 미팅이라고 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이벤트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사실 예전만 하더라도 잭슨홀 미팅이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팬데믹 이후로 지금 상황에선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됐습니다. 8월에 열리는 모임이다 보니까 좁게는 9월에 있을 미 연준 회의에서 향후 금리를 올릴지 내릴지에 대해서 통화정책 방향을 이 미팅을 통해서 미리 가늠할 수가 있고요. 넓게는 세계 각국 경제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모임이다 보니까 참석자들의 발언 자체가 시장에서의 영향력,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은 정보를 얻는다고 하면 투자기관이나 거기에 소속돼서 종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경제정보나 금융 관련 정보를 얻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오히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는 물론 금융 관련 종사자나 투자기관하고 이해관계가 명확하게 일치하는 사람도 많지만 각계의 다양한 참석자들도 많아서 이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현 경제 상황과 필요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의외로 소신 발언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당장 1, 2년 전 과거 잭슨홀 미팅에서 있었던 이야기들만 되짚어봐도 미팅 때 나왔던 그런 주장들이 그 당시에는 그냥 단순한 의견 정도처럼 보였지만 돌이켜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시장이 이 잭슨홀 미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 하고 긴장하고 있는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재작년 21년에 있었던 잭슨홀 미팅 당시 그때만 하더라도 미 연준 의장 파월은 물가 상승률이 일시적이라고 계속 얘기했었습니다. 21년 8월 이때 상황을 떠올리기 위해서 이야기를 좀 하자면 이때는 연준이 돈을 풀고 있는 상황이었고 미국의 1%였던 물가 상승률이 석 달 만에 5%로 치솟은 그런 상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맞아요. 연준도 그때만 해도 2023년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고 말하던 시기였는데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 제법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서 21년 8월에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 회의가 지금 이 정도 수준만큼 그렇게 엄청난 관심을 받지는 않았어요. 돈도 계속 풀고 있는 상태고 주가는 최고점을 찍고 있는데다 연준에서도 그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이 있을 때니까요. 그쵸. 근데 당시 잭슨홀 미팅에서 레리 서머스라는 교수가 지금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게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때 이후로 미 연준이 인플레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정하고 테이퍼링을 언급하기 시작했고요. 실제 잭슨홀 미팅이 끝난 바로 한 달 뒤인 9월 미 연준 회의에서 테이퍼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거 당시에 저희 영상에서 다뤘던 거 기억이 납니다. 네. 이때 잭슨홀 미팅에서 오고 갔던 의견으로 연준이 생각을 바꿨건 아니면 말 바꿀 타이밍을 미팅을 통해서 잡았건 간에 뭐가 됐든 어쨌거나 8월 잭슨홀 미팅 이전과 이후를 나눠서 볼 때 미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대하는 발언 자체는 확연히 달라졌고요. 양적 완화의 종료를 예고하는 테이퍼링 결정까지 나오는 등 실제로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겁니다. 그리고 22년 작년 8월 잭슨홀 미팅 같은 경우에는 21년과 상황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22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 언론이나 투자계에서 잭슨홀 미팅에 가지는 관심 자체가 큰 폭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당시 코스피 기준으로 21년 8월만 하더라도 3,300까지 갔던 지수가 그때는 거의 1년 넘게 빠져서 2,300대까지 붕괴되고 있었고요. 금리를 올리는 와중인데도 물가가 전혀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물가가 도저히 안 잡히다 보니까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올려야 할 금리를 한 번에 올리는 무자비한 금리 인상을 이미 두 차례나 단행한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은 9%대를 찍는 수준이었습니다. 당연히 기대감을 꺼뜨리지 않고 투자 분위기를 억지로라도 이어가고 싶어하는 투자 시장에서 나오던 물가 전망은 불과 2, 3주 앞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틀리고 있었고요. 잭슨홀 미팅이 있기 직전 미국 금리가 2.5%였는데 투자 시장의 금리 전망 역시도 채권 시장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해서 금리를 계속 올리기 어려울 거라고 장담하듯이 말하는 전문가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침체 때문에 22년 말 늦어도 23년 초에는 금리 인하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전문가들도 많았었죠. 네, 맞아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으니까 22년 잭슨홀 미팅에서 또 무슨 말이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였겠죠. 금리 올리는 거 잠시 지켜보겠다 뭐 이런 말이라도 나오기를 기대를 했었겠죠. 네, 조금이라도 좋게 해석할 만한 여지를 남겨주길 바란 거죠. 그런데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미연준 의장 파월이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회의 당시에 물가 상승률이 8%대였는데 인플레이션 목표치 2%를 위해서 이게 될 때까지 미연준은 계속 달려가겠다고 하면서 향후 더 높은 금리와 더 낮은 성장이 이후에 물가를 낮추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타격이 오더라도 물가 잡을 때까지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선을 그은 거네요. 네. 원래 파월이 그런 식으로 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 정도면 굉장히 강하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미 연준 의장인 폴 볼커 이름까지 거론하게 되는데요. 간단하게 폴 볼커가 누구냐면 과거 미국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던 스태그플레이션 위기를 겪던 시기에 미국의 물가가 15% 가까이 굉장히 치솟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미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가 당시의 금리를 3년 만에 20%대까지 올려서 굉장히 힘들게 물가를 잡은 일이 있었어요. 물가 잡는데 완전히 올인했던 거죠. 네. 근데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이 폴 볼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우리가 금리 인상으로 인해 겪을 고통은 엄청 크다. 근데 그 고통을 지금 감내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고통이 온다고 해서 당시 2022년 연말이면 금리 인상이 끝나고 23년 초부터는 금리가 내릴 거라고 말하던 그런 사람들한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어요. 기대를 애초에 꺾겠다는 의지였는데요. 이후에 이제 금리 흐름은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시장은 파월이 자기가 한 말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거라고 거의 확신하면서 완전히 그 말을 무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잭슨홀 미팅 이후로 곧바로 두 번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이어갔고 당시 2.5%였던 금리가 지난달 7월까지 약 1년 동안 5.5%까지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잭슨홀 미팅 때 비중 있게 나왔던 발언들을 되짚어보면 아시겠지만 얼추 이때 나온 발언들이 거의 다 맞는 내용이 되게 많았고요. 통화정책 방향이나 경제 상황을 진단하기에 힌트가 될 만한 정보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잭슨홀 미팅 때 나온 중요한 정보들이 투자 시장에서 나오는 정보들 때문에 많이 묻혀버린 측면도 있죠. 큰 틀에서 보면 이런 경제 정책과 방향들이 잭슨홀 미팅 때 나온 방향성대로 간 건 사실이니까요. 네, 어쨌거나 올해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번 주 24일부터 26일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번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 지금 이런 기대가 되게 많은데요. 시장에서는 파월이 평소 그가 말하던 스타일상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식으로 똑 부러지게 말할 가능성은 적지만 최근 중국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나 미국과 미국 은행들의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있는 문제, 그리고 지금 10년 만기 미국채 금리가 2008년 이후로 최고치로 튀어서 채권 시장이 난린데,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 이제 미 연준이 기존에 고수하던 통화 긴축 기조를 이번에 돌려서 금리 인하 뉘앙스도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만약에 당장 금리 인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적 긴축을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지금 경제 상황이 어려운 걸 근거로 해서 금리 인상을 종료하는 뉘앙스의 그런 이야기라도 나오기를 기대를 하는 거네요. 네, 시장이 기대하는 건 작년하고 크게 다를 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는 이건 것 같은데요. 미 연준 의장 파월이 그동안 계속 얘기하고 있던 스탠스를 보면 미국 경제는 좋고 경기 침체는 예상하지 않는다고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 들어 더 하던데 계속 미국 경기는 좋고 호황이라고 인터뷰 같은 데서 우기듯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현재 소비 둔화 등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침체를 근거로 금리 인하를 계속 기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파월은 계속 말하는 게 미국 노동자들의 고용 시장은 탄탄하고 그동안의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도 올라가고 있어서 전반적인 경제 지표 자체는 지금 양호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탄탄하다고 하는 그 고용률이 우리가 말하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저임금의 단기 일자리 위주로 알바나 긱잡 같은 그런 초단기 일자리, 플랫폼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고용률 증가 이꼴 호황이라는 그 공식이 지금 안 먹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그런 일자리들이 고용률 카운트는 올리기는 하는데 그 수치하고는 다르게 현재 소득 괜찮은 탄탄한 빅테크 기업, 금융권,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유명한 대기업들은 지금 해고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기업 실적 악화로 지금 올해 상반기 동안 파산한 기업이 작년 같은 기간 2배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리고 양호하다는 지금 이 투자 시장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투기 열풍으로 거품에 기반해서 올라가서 그게 지금 유지되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거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에서 다뤘지만 IMF 소속 부총재도 그랬었고 국제경제기구에서도 지금 기대감만으로 올라가는 이 투자시장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식으로 많이 언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지금 파월이 모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경제 좋고 고용시장 안정적이다 하면서 다른 건 다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물가가 자기 예상만큼 빨리 안 잡히고 연준의 통화정책 효과가 잘 안 나타나니까 지금의 이 고금리 긴축 상황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한 명분으로 경제가 계속 좋다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긴축을 이어갈 그런 명분만 붙들고 있는 거죠. 그쵸,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파월이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다시 한번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하면서 거의 확정적으로 강조하게 되면 지금 이 고금리의 긴축 상황을 향후에도 제대로 계속 길게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돌려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긴축을 계속 이어가겠다, 금리 인하는 지금 계획이 없다, 이 수준의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 계속 등장하는 얘기가 고금리의 뉴노멀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높은 금리가 이제 정상인 시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높은 금리가 정상으로 인정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금리 인하니 하면서 기대를 하는 건 지금은 금리가 높지만 기준금리 1, 2%가 정상이었던 그때로 언젠가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금리가 노멀이 된다면 금리 인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전 그 수준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지금 말하는 고금리는 예전 금리 인상 이전에 예전 금리 기준으로 봤을 때 그 기준으로 고금리인 거지, 고금리가 노멀이 된다는 건 과거에 고금리로 취급받던 금리가 이젠 적정한 금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기준금리 4%대를 두고 뉴노멀 시대가 언급된다면 기준금리 4%가 기본인 시대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지금 미국의 재정지출 변화 등 이미 미국 경제 체질이 변해버려서 향후에 물가가 2% 목표 수준까지 도달한다 하더라도 예전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금리가 유지될 거라는 이야기가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그거 보고 고금리의 뉴노멀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근데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인 게 기존의 저금리 베이스로 적응하고 그렇게 구조화된 사업이나 투자들이 고금리 뉴노멀 시대에서는 못 견디고 다 무너지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단순히 생각해도 예를 들어 은행에서 빌리는 금리가 4%대면 사업을 하든 투자를 하든 돈 빌려서 하는 일이라면 수익률이 이거보다 낮은 사업은 버티기 어려워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확정적으로 좋다고 말하는지에 따라 지금 고금리 상황을 얼마나 더 지속할 건지 그런 긴축 강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이 경제 좋다고 확언을 하고 뉴노멀 이야기하는 게 시장에는 상황에 따라 핵폭탄처럼 그게 작용할 수도 있겠네요. 네. 얼마나 강도 높게 이야기하는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한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고금리 시대에서 은행 시스템이 가진 문제와 그 위기에 대해서도 말이 나오는지 그 부분도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영상에서 저희가 언급한 부분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들을 뻔한 이야기, 진부한 이야기 취급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김하백님. 네, 감사합니다.
뉴노멀이라는 말에는 변화가 있을 거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죠. 그리고 어떤 변화든 변화에 적응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적응하지 못하고 낙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모두가 변화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올 것이 왔다고 받아들이는 사람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부정하는 사람은 적응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대비하지는 못할지언정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나불대화 시간이었습니다.